청량산 겨울편지 정익준 -2025 경북 이야기 보따리 공모전 대상 K형. 여기는 경북 봉화에 있는 청량산입니다. 지금은 한겨울인지라 짧은 산행 코스인 입석을 출발, 청량사를 거쳐 연화봉, 지란봉, 장인봉, 금강대를 지나는 길을 선택해 올라왔습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을 비롯해 나라를 이끌고 깔 동량인 선비들을 많이 길러낸 곳 도산서원을 지나왔습니다. 산이 깨끗하고 맑아 차 한 잔을 마시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선경의 산이니 가보라고 추천한 산, 청량산입니다. 찬 겨울바람이 산행을 힘들게 하지만 병풍처럼 서 있는 눈 덮인 12봉우리들을 오르다 보니 이곳이 산인지 바다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어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 산행이 좋고 다른 계절의 산행에서는 못 느끼는 맛과 즐거움을 안 것은 최근입니다. 산길을 익히는데 여념이 없었던 내가 이런 기분을 가지니 조그만 나의 성숙이 아닐까요? 언젠가 K형은 겨울 산행을 같이 가면서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산길을 걸어가면 어느새 자연 속에 동화되어 한 마리 새가 되고 단단히 맨 등산화 말고는 의지할 데 없는 눈길에서는 고독의 심연을 찾는 철학자가 될 수 있어 겨울 산행이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처럼 등짝에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도록 열심히 산에 오르면 산은 하얀 속살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방인을 따뜻이 맞이하고 흑백색의 절묘한 조화는 흰 도화지에 먹물을 죽죽 뿌려놓은 듯한 단순함이 좋습니다. K형. 지금 청량산 정상에 아래에 펼쳐진 산하를 내려다보니 소창청기 구름은 희고 산은 푸르며 시냇물은 흐르고 바위는 서 있다. 꽃은 새소리에 피어나고 골짜기는 나무꾼의 노래에 메아리친다. 온갖 자연은 이렇듯 스스로 고요한데 사람의 마음만 공연히 소란스럽구나의 글귀가 생각납니다. 자연은 저처럼 저마다 있을 자리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에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유독 사람은 분수밖에 욕심을 부리므로 마음 편할 날이 없고 세상도 소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다면 저런 자연을 닮아 이웃에게 들꽃 같은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일이겠지요. 청량산 정상을 내려와 능선을 걸으니 포르르 포르르 눈가루가 흩날리고 뽀드득 뽀드득 눈길이 노래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몇 명의 관객 앞에서 늙은 배우가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은퇴 공연 같습니다. 가슴속 깊은 떨림, 울적하면서도 결코 서럽지 않은 그 무엇,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잡힐 듯 말 듯한 자연의 끈인 설국의 유혹 속으로 나는 한없이 빠져들고 있답니다. 유독 눈 쌓인 청량산의 암봉을 좋아하는 K형. 암봉과 능선이 교차되고 또 만나는 이 산의 겨울의 참모습은 눈을 가득 안고 우뚝 서 있는 암봉들인 것 같습니다. 암봉에 가까이 가보니 지금까지 봉우리들을 치장했던 활렵수들은 깊은 겨울잠에 빠져있고 암봉의 능선과 벼랑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소나무들이 잿빛 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만약 이 겨울 산길을 늦게 걸어 내려오는 날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의 위협에 구름 뒤에 숨어있던 별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자리와 별자리 사이에 그리도 많은 별들이 있음도 알게 되겠지요. K형. 지금은 비록 이 청량산이 육중한 겨울 암산으로 있지만 봄이 되면 온갖 푸른 옷으로 갈아입은 수처녀가 되고 여름이면 운무로 가을이면 빨간 철쭉으로 다시 성장을 벗어버리고 선계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겠지요. 우리 인생도 한 번의 생로병사의 길이 아닌 이 산처럼 몇 번이고 꽃을 피우다 낙엽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는 없을까요? 살아있는 인간의 몸속에서 이런 희망을 확인해보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희망은 생명현상 그 자체여서 사유나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그런 희망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길과 사람은 만나고 사람은 그 길을 찬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K형. 지금 나는 청량산의 겨울 세 개의 시간과 풍경, 바람과 소리, 침묵과 눈밭을 보면서
길게 늘어진 눈길을 가며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눈길은 뻗어 있고 그 눈산길을 따라 걷고 있지만 이 세계의 의미는 걸어가고 있는 내 몸에 쌓여 고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해 흘러나감으로써 내 앞에는 새롭고 낯선 세계와 우주가 널리 펼쳐지곤 합니다. 그리하여 살아서 걸어가는 눈산길에서 이 낯설문 친숙함으로 바뀌지만 나는 이 친숙을 오늘만큼은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눈길이 소통의 통로가 되고 나의 산행은 행함이 되어 내 몸이 이 산길의 통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달리 오늘 이 청량산의 눈산길은 나에게 큰 안식이 되고 희망이며 행복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하산길은 집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만 만약 집으로 가는 길과 밖으로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면 나는 과연 눈산길을 따라서 타인에게로 갈 수 있을까요? K형. 해가 짧아 서둘러 하산을 하렵니다. 바쁜 걸음으로 한참 내려오니 갈참나무가 얼기설기 산을 얽은 길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에 키 작은 산죽들이 푸른 빛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잎새 위에 한방눈을 잔뜩 쓰고 눈길이 끝난 곳의 땅속에서는 벌써 산나물들이 봄맞이 준비에 열심히인 듯합니다. 참으로 이곳 청량산은 철마다 다투어 피어날 들꽃과 우거진 나무, 맑은 계곡 등은 도심의 숲이나 산에서는 맛볼 수 없는 천연의 모습입니다. 하산 후에는 안동 소주 흰 잔으로 목을 축이고 안동 쪽으로 가다 소박하게 생긴 온천에서 몸을 녹일까 합니다. K형.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같이 얼어붙은 산길로 청량산에 안봉에 쌓여 햇살을 즐기고 있을 청량사와 그리고 바람이 도망갔다 머무른다는 어풍대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품이 품은 뜻은 김선자 -2025 경북 이야기 보따리 수기 공모전 입선. 소백산 자락을 달리는 길, 푸른 기운이 어서 오라고 두 팔을 활짝 벌린다. 5월의 끝자락, 드넓은 들판은 온통 초록 잔치다. 여기저기서 풀빛 꽃빛 나풀대고 흙내음 팔랑팔랑 흩날리니 나도 바람몰이를 나선 기분이다. 금계국 노랗게 밝히는 길을 따라 구불구불 돌다 보니 한적한 마을로 들어선다. 고즈넉하던 오솔길을 걷는다. 길끝, 숲속 언덕 위에 자리한 기와지붕 대문이 빠끔히 내다보인다. 경북 영주 순흥면 내중리 금성대군 신단이다. 소슬대문을 넘어 신단 쪽으로 향한다. 재단으로 올라가는 문이 3개다. 신이 다닌다는 가운데 태극문은 닫혔고 살아있는 사람이 드나든다는 양쪽 작은 문은 열렸다. 문 앞에는 호위하는 소나무가 양쪽에서 마주본 채 허리를 굽혔다. 나 또한 공손히 신단문을 들어선다. 단종의 슬픔을 간직한 단소는 왕조의 아픈 기억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위쪽 상단에 금성대군을 모셨다. 앞에 동쪽 재단은 이보음을 모셨고 서쪽 재단은 함께 죽어도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순절 의사를 모신다니다. 망자의 품격을 말해주듯 돌로 만든 3개의 재단이 품자 모양을 갖췄다. 매년 봄가을에 유림 관계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청과 음식을 준비하는 주사의 건물 모양이 같다. 용마루의 곡선을 따라 토담의 기와 지붕까지 하나로 이어져 네모지다. 신단을 위에 두면 아래 양쪽의 기와집도 이다. 그래서 신단 전체 건물까지 자로 배치했다. 신단을 나와 주변을 둘러본다. 돌담 넘어 우뚝 선 한 그루 나무와 눈이 마주친다. 바로 앞각수, 금성대군의 숨결을 기억하는 은행나무다. 500년을 자란 나무는 마치 조선 왕조의 참담한 역사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처럼 그날의 이야기를 아느냐고 나직이 묻는 것 같다. 소수서원 입구를 지나자마자 다리를 건넌다. 물길 위에 놓인 다리 앞엔 한많은 사연이 서린 비석 하나가 서 있다. 숙종 36년, 1710년에 세워졌다는 제월교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지만 피의 역사를 간직한 다리이다.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청다리라고 부른다. 다리 위를 찬찬히 살피다 보면 헐벗은 상흔이 그날의 폐허를 낱낱이 꿰들고 있었다. 이곳 순흥 땅에 세종의 아들이자 단종의 수호자였던 금성대군이 내려온다. 단종 복위를 꿈꾸며
수능부사 이보흠과 지역의 선비들이 청다리 부근에서 은밀히 뜻을 모은다. 그러나 젊은 관노 하나가 풍기 현감에게 모든 계획을 밀고 하면서 거사는 허망하게 들통나고 마는데 깊은 밤 소리도 없이 관군들이 몰려든다. 어둠을 뚫고 수능 고을을 빙 둘러싸더니 칼끝이 번뜩이며 고삿길 안으로 스며든다. 세조의 명을 받은 군사들은 망설임 없이 창을 들고 민가로 들이닥친다. 대항하는 자는 물론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비명이 터지기도 전에 창끝이 몸을 꿰뚫고 칼날이 살을 가른다. 가옥마다 불이 번지고 연기가 허공에 스민다. 그저 잠자던 이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나온 이들도 하나둘 청다리 아래로 내몰린다. 그곳에서 말로 다 담지 못할 참극이 벌어진다.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모조리 죽임을 당한다. 결국 금성대군이 포박당한 채 끌려간다. 관군들의 눈빛은 차갑고 포승줄은 피가 배어든다. 조정은 그에게 역모의 죄를 씌운다. 사약한 종지, 대군은 떨림없이 그것을 받아든다. 이보흠, 그는 차디찬 고문틀 위에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유배지로 향한다. 먼 길, 그의 발목엔 쇠사슬이 채워지고 숨은 점점 거칠어진다. 끝내 평안북도 남부의 어느 외진 군에서 밧줄 하나가 그의 숨통을 죄어온다. 보기를 꿈꾸던 이들, 그 뜻을 피로 적으며 결의를 다졌지만 끝내 청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결을 피로 물들인다. 청다리 아래, 물길은 여전히 조용히 흐른다. 하지만 눈을 떼기 힘들다. 물 위로 언젠가 수많은 피가 흘러내렸다는 사실이 땅과 바람에 새겨져 있다. 죽개천은 붉은 물살을 머금고 심리를 흘렀고 물이 멈춘 그 끝자락 지금의 동촌일리에 머물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끝이라 부른다. 물길을 따라 걸으면 어느 순간 지도에서 사라진 고을의 자취가 불쑥 다가온다. 수능부. 누군가 지운 이름, 그러나 이 바람과 냄새와 흙 속엔 아직 살아있다. 역도의 고을이라 낙인 찍힌 그 땅은 긴 침묵 속에 묻혀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코 흘리게 정나는 엄마한테 혼이 났다. 이유는 별거 없었다. 보리밥 안 먹는다고 혼나고 흙구덩이에서 굴러다녀 옷 더럽힌다고 남동생이랑 싸운다고 혼났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꼭 같은 말을 했다.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바로 그 이야기의 효시가 이곳 청다리다. 역사는 때로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실은 시쳇말로 은유한다. 고아가 된 자식들을 하나둘 몰래 집으로 데려와 자식처럼 길렀다. 아이들이 자라 출생을 물으면 모두 입을 맞췄다. 너는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어릴 적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무척 서러웠다. 그래서 엄마가 계모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몰래 옷깃을 적셨다. 그 숨은 뜻을 오늘에야 알았다. 부모가 청다리에서 희생당했고 의롭고 절개 있는 선비의 자손이니 부디 근본을 잊지 말고 굳건히 자라달라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 숨은 뜻을 알고 부모를 공경했다. 죽게의 물줄기를 따라 걷는다. 소수박물관을 지나 서원 둘레길을 가로지르다 보니 백운교 아래 경자가 붉게 새겨진 바위가 보인다. 그런 억울하고 참담한 희생 앞에서 사람들은 그저 역적이었다는 역사적 낙인이 아니라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의로운 충절을 지켰기에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고 새기지 않았을까? 저 경의 숨은 뜻도 오늘에야 읽힌다. 품은 단순한 상형 문자가 아니다. 그 속에는 말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 숨죽인 충절, 그리고 함께 울던 백성의 마음이 겹겹이 새겨져 있다. 이라는 모양 안에 모인 이들은 역사의 변두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희생을 품은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다. 잊힌 충절이 기억의 자리에 앉는다. 나는 오늘 그 품을 바라본다. 이제야 겨우 품이 품은 뜻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 앞에 가만히 고개를 숙여 경배를 올린다.